화요일 이 시간 진신매매 최준배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최근에 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와 관련해서 분석을 들어볼까 하는데, 자, AI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슈퍼 마이크로가 이 연차 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보고서 준비에 좀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시각들이 많은데 아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슈퍼마이크로는 사실 국내 투자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미국 그럼요. 주식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그 예탁원 자료를 보면은 올해 1월부터 8월 30일까지 국내 투자자가 순 매수한 종목 랭킹을 따져보면 ETF를 제외하고 11일, 12위 정도의 랭크가 되면서 국내 투자자가 한 1,630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그 AI 대표 기업 중 하나고요.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죠. 3월 달에 이제 S&P 500이 편입이 되고 또 7월 달에 이제 나스닥 100 편입이 되면서 주가 네. 흐름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 회사가 그 공매도 대표 주자인 미국의 리서치 회사한테 공매도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거를 한번 당하게 됩니다. 국매도 공격을 한번 당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흔들리는 양상인데, 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공매도 전문 회사, 공매도 리서치 전문 회사라고 네. 하면은 이제 이번에 SMCI 슈퍼마이크로를 저격한 힌덴버그 리서치, 그리고 이제 울프팩 리서치, 그리고 이제 이항을 또 저격했었던 이제 뭐 네. 머디 워터스, 뭐 루이싱 커피 또 이제 저 적용을 당했었고 상장 폐지까지 갔었던 이런 그 공매도 전문 회사들이 미국에는 좀 한국보다 굉장히 그 활성화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주가 하락은 SMCI 주가 하락은 공매도 리포트가 나온 당일에는 그닥 영향을 받진 않았습니다. 한 2.5%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문제는 다음 날 네. 이제 발생합니다. 다음 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사업 보고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이 그 회계 년도가 끝나고 60일 안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기업 이제 사이즈별로 이제 다른데 SMCI 같은 경우는 60일 안에 제출해야 되면 8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 제출 못 하겠다라고 공시를 띄웁니다. 맞아요. 네, 이 공시가 나오면서 그날 하루에 주가 그냥 20% 그냥 폭락세가 빠져버리는 나왔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됐고 제가 오늘 오전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그 10K 리포트를 제출을 안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엔비디아 고객사인 만큼 사실상 국내 반도체주에도 그 영향이 불가피할 텐데, 국내 반도체주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게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타격도 있겠죠? 저는 네. 사실 국내 반도체주의 약세는 이제 시장 전체에 대한 약세,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이제 그 실적과 그 코멘트에 대한 부분이지 그 슈퍼마이크로라는 기업 자체 만으로는, 네. 그 단일 이벤트 때문에 국내 반도체가 약세를 좀 더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좀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AI 서버 슈퍼마이크로의 경쟁자들이 시장에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델 그리고 뭐 HP 이런 기업들이 그 AI 서버를 이미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슈퍼마이크로를 저격했던 그 힌덴버그 리서치도 네. 이제 그 주요 고객사가 이탈을 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이번 논란이죠. 공매도 저승사자라고까지 알려진 이 힌덴버그 리서치가 슈퍼마이크로 회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악재가 터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힌덴버그가 제기한 의혹 주요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이사님? 예, 사실 네. 이미 시장에 다 나와 있는 이미 노출된 네, 재료였는데. 특별히 네. 자기가 더 공부를 해서 새로운 걸 가지고 이 회사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 이런 내용은 좀 아니고요. 그 사실 이 회사가 2018년에 한번 상장 폐지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무슨 얘기냐? 그 똑같이 그때도 2018년 8월에도 10K 보고서 제출이 이제 지연되면서 상장 폐지가 됐었고, 그리고 2020년 1월 달에 재상장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상장 폐지 이벤트에
이 상장 폐지가 됐던 촉발됐던 거는 10K 보고서 제출 지연인데 그때 이 업무를 담당하던 파이낸셜 리포팅을 담당하던 임원을 새로 고용했다.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사실 근데 이거는 숨겨둔 악재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는 이제 수출 제재가 있는 국가인데 이쪽으로 수출 제재를 하고 나서 오히려 수출이 더 늘었다. 그리고 관계 기업들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들이 SMCI 특수 관계인인 기업들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슈퍼마이크로 독점이었는데 델 쪽으로 가는 분위기다. 이런 거를 이렇게 종합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 시장에서는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JP 모건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다. 근데도 그냥 그 자체만으로 공매도 전문에서는 가장 타율이 높았던 그런 회사가 얘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그 다음 날 이게 그냥 현실화가 되니까 2018년에 있었던 일 또 일어나는 거 아니냐? 또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다시 상장이 되고 상장 폐지돼도 OTC에서 거래가 됐긴 했지만 그래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20% 정도 하락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이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미 시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슈퍼마이크로가 이미 지난 5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상장 폐지 경고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좀 위험 신호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투자자들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2018년에도 한번 상장 폐지가 됐었죠. 회계 문제가 한번 됐었었고 올해 이제 5월에는 상장이 돼 있는 회사는 이사 수가 최소 3명이 돼야 되는데 한 명의 이사가 이제 퇴임을 하게 되면서 SEC에서 지금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노티스를 하게 됩니다. 회사에. 그래서 회사도 즉각 일주일이 안 돼서 5월 3일 날 그 노티스를 받고 5월 9일 날 바로 새로운 이사를 선임을 해서 그 이벤트는 좀 넘어갔는데 아니 이 정도를 시가총액 40조가 이제 당시 넘는 회사였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기아차 정도 되는 기아차랑 비슷한 회사가 이거를 못 맞춰서 상장 폐지 경고를 받는다고 하는 약간의 그런 불안감, 내부 통제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게 좀 투자자들의 이때부터 이미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슈퍼마이크로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볼 때 너무나 엔비디아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최근 주가 흐름은 어땠습니까, 이사님? 예, 사실 3월 달에 이제 S&P 500 지수에 이제 편입될 때만 해도 S&P 500 지수 중에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회사였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좀 2분기 실적 발표 때 이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연중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그래도 굉장히 AI 서버 AI 테마에 속한 기업 중에서는 굉장히 상승세가 높았었는데 이 10K 보고서 제출 지연 때문에 하루에 20% 하락하고 그 다음에도 회사에 공식적으로 이런 강한 이 레포트는 틀립니다라는 레포트 대응이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늦게 바클레이즈 리서치에서 회사 경영진과 직접 인터뷰를 하고 보고서를 하나 나오게 됩니다. 회사 경영 제대로 잘 되고 있다. 그리고 공매도에서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K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날 하루 정도는 조금 좀 한 2~3% 정도 장중에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소식으로 이러한 악재의 발목이 잡히면서 마이크로 주가가 20% 넘게 급락을 했고 8월 한 달간을 봤을 때는요. 한 38% 급락세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봤을 때 여전히 이전에 너무나 잘 갔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구간이기는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호실적에도 사실상 엔비디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회계 논란으로 지금 슈퍼마이크로까지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흔들리면 AI 고점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공매도 공격을 당한 회사들이 왜 공매도 공격을 당했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이 회사는 이래서 주가가 떨어져야 된다. 이래서 주가가 고평가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면은 그게 정말 아무 말도 안 되는 그냥 네. 정말 주가가 내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리포트인지 아니면 정말 근거가 있었는지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이 힌덴버그의 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전기차 관련해서 그 GM 공장을 인수해서 내가 제2의 리비안, 제2의 테슬라가 되겠다고 했던 로즈타운 같은 경우는 백악관 초청까지도 됐던 정말 유망한 회사였다가 뱅크럽시, 파산을 성공해서 파산 신청을 해서 주가가 99% 고점 대비 하락을 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정말 많은 회사들이 뭐 이항도 그 중국의 그 EV 터를 생산하는 이항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까지 전부 다 이 공매도 공격을 받았던 그 논리가 어느 정도 맞았다는 시간 지나고 보니까 진짜 매출이 좀 과대 계상된 부분이 있구나. 네. 이런 게 좀 그 시장의 논리가 들어맞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슈퍼마이크로도 고점 대비해서는 퍼가 뭐 60배, 70배 정도 이렇게 갔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퇴사자도 인터뷰하고 그리고 실제 거래처가 그 가공 매출이 있나 이런 것도 좀 살펴보면서 보기 시작한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미 퍼로 봤을 때는 고점을 통과한 게 아닌가 주가가. 그러나 매출로 봤을 때는 앞으로 더 갈 여지는 있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주가가 전고점까지 다시 가기에는 아주 숫자가 잘 나오지 않으면 네.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더 높아져야 되는 구간이 발생하지 않으면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잘 버텨주는가 싶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약세로 돌아섰고요. 특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1%대 조정이 나오면서 반도체주 여전히 좀 흔들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 반도체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가 궁금한데 이사님은 최근에 반도체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십니까? 저는 사실 이미 조정을 이제 많이 받아 있고 이제 그 9월 말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요때까지는 주가가 좀 떨어지면은 반도체를 좀 다시 담고 싶은 기업들이 그런 그 바이사이드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당장 이제 9월 10일만 해도 이제 애플이 이제 신제품을 발표합니다. 이제 아이폰 이제 신제품을 발표하는데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온 디바이스 맞아요. AI 쪽으로 정말 다시 그 흐름이 좀 붙어줄지 이런 하웨이가 또 부분을 같은 날 공개를 한다고 예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쪽으로 조금 시장에 관심이 좀 가면서 그 매기가 좀 들어온다면은 좀 투자 센티멘트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 애플의 신제품에도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수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시장 궁금증이 댓글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만나보면요. 현재 시장 약세는 다가오는 추석과 9월 약세장 전망 때문인가? 우리가 다다음 주 추석으로 또 휴장을 합니다. 이렇게 9월장에 좀 기분 좋게 시원하게 상승세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어제 오늘은 힘이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추석이 껴있는 9월장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네. 그 추석 오기 전에 주식 팔아라. 네. 이 얘기는 하루 이틀 있는 이제 옛날 얘기가 아닌지, 얘기인가요? 네, 네.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거는 그 투자에 크게 이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 종목의 이벤트나 그 앞으로 기대되는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에 이제 집중을 한다면 저는 이런 시장이 추석이니까 팔아야 되고 연말에 배당 시즌이 오니까 배당도 사야 되고 네. 이때는 이미 늦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제 중요한 거는 9월 달에 이제 우리 추석 기간에 이제 FOMC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때 파월의 언급이 발언이요?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0bp 내려도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그냥 아예 굳건하게 한 80% 정도는 25bp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25bp 정도 인하하고 만약에 경기가 더 침체된다면 고용이 더 나빠진다면 50bp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힌트 정도만 줘도
그 하방은 단단하게 지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월 FOMC에서 25bp 인하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있는데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되겠죠. 고용보고서를 확인해보고 50bp인지 25bp인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사님께서는 9월장에서 이 섹터는 그래도 포트 안에 넣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섹터가 반도체 제외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네. 사실 그 9월에서 이제 10월 달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밸류업 이제 요게 이제 밸류업 확정이 이야기. 됩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들 올랐어요. 자동차 섹터. 그러니까 회사가 밸류업을 할 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배당을 확대한다든지 이러한 그 은행 섹터나 정부 말을 잘 듣는 이제 은행 섹터나 그런 그 보유 자금이 충분한 자동차 섹터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가 밸류업 나오기 전에 한번 꺾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밸류업은 어차피 이제 ETF도 그 지수 나오고 나서 한두 달 이제 길면 이제 3달 안에 이제 좀 나올 거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주가가 그 가격 메리트 있는 데까지 나온다면 한 번 더 바닥 테스트보다는 한 번 더 정고점 부근이나 아니면은 그 정고점에서 한 5% 정도 낮은 가격대까지는 한 번 더 트라이를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바이오를 좀 좋게 봤었는데 바이오요?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오르기는 했죠. 네. 너무 많이 올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8월장이 바이오가 주도 섹터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제약바이오주가 선박에 나서줬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하면서 지켜보되 9월장에 이벤트가 있는 밸류업을 보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댓글로 오늘장 하락이 프로그램 매매 때문인가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전전 시간에 또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 사실 네. 그 프로그램 매매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가 없는 날은 없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그 우선주나 아니면 네.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매매가 항상 있는데 지금은 그냥 그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투자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거 보면은 그 매수 쪽에 이제 호가가 많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이제 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그래서 그 프로그램 매매가 주가를 밀었다기보다는 그냥 프로그램 매매는 늘상 있는 건데 지금 특별히 그 주가를 좋게 볼 수 있는 트리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 흐르고 있는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진신매매 최준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